어하, 올타임 하이 코인 유튜브 중요한 전 세계 코인 뉴스들 바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비트코인 올해 1억 간다 라고 정말 외치고 파이팅 있게 올해를 시작했지만 너무 간절히 바랬고 하지만 아쉽게 거기까진 도달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 힘들었을 여러분한테도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현물, 원화 잘 채굴해서 좋은 코인들 선점하고 정말 비트가 1억 아니 분명히 그 이상 가는 날 오니까 다들 그때 보상받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좀 봐야 되나요? 저는 늘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죠. 코로나 이때 올타임 하이를 찍고 바로 비트 가격이 쫙쫙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코로나와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나 밀접한 이해관계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코올레이션이 있고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하면 국가에서 어떤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돈을 푸는 거에 있어서 안 풀면 또 경제가 힘들어지고 어렵고 사람들한테 이제 폐쇄를 시켰을 때 또 타격이 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케이스가 또 한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요거와 관련돼서 한 번 더 릴리프 하게 되면 안도감을 갖게 된다면 그때 또 한 번 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멤버십 단톡방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며 장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팁 이야기가 나가고 있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넥스 제가 저번 영상에 장투하는 현물 ETF 영상이 이제 공식 거래소 커뮤니티에 올라가면서 올타임하이와 파이넥스가 이제 파트너십 공식 앰베서더 이야기가 나왔고 2022년 함께 가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 포트폴리오 꼭 참고하시고 장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이트 브리핑입니다. 뭐 비트코인이 54만 차까지 가야 하는데 못 가고 50일까지 도달한 뒤 되돌려치기를 당해서 흘렀습니다. 뭐 올해 들어 거의 몇 없었던 미국 증시 그리고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나스닥이 올랐는데 비트가 떨어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두 가지 해석 가능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뭔가 디지털 금으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도 비트코인이 가격 방어를 하며 올라갈 수 있을지 눈여겨볼 포인트고 아니면 고래들이 나스닥이 오르는데도 비트를 일부러 흔들었다라는 건 개미들에게 약간 이런 좀 뭐라 그럴까 현상, 퍼드 현상이죠. 좀 걱정되게 만들어 놓고 공포를 만들어 놓고 이대로 쭉 밀어 올릴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늘 비트코인의 가격 그 박스권을 보고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48이 이탈했을 때 다시 현금 비중을 5대5로 늘려버렸어요. 이 라인이죠. 이걸 이탈을 안 하고 여기서 지지되고 올라갔으면 저는 그대로 홀드를 했겠지만 이게 이탈했는 순간 이 또 46까지 갈 수 있다. 이 선까지 갈 수 있다고 좀 봤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여기서 이제 좀 현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금 이 50 가까이 48, 49 정도 올라가면 코인을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섞어 들어갈 거고 이게 53까지 찐 반등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코인 비중을 더 늘려나갈 겁니다. 진짜 12월 4일이죠. 이때가 다이빔 정말 이 40K까지 가깝게 나왔던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지루한 희망 고문 및 오르는 거 아니야? 내려오고 오르는 거 아니야? 내려오고 이런 정말 공포 및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비트가 이 라인 여기서부터 더 깨져가지고 막 계속 다이빔이 나온 게 아니고 지지대가 중간 한 47에서 요때가 딱 중간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강력한 호재가 좀 나와서 53 그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정말 100% 풀매수 너무 위험합니다. 여기 뭐 가격 좋다고 풀매수 이런 거 진짜 위험해요. 이렇게 흘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호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여기 보시면 46K로 형성돼 있습니다. 46, 48 뭐 왔다 갔다 한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요게 끝나면 그 다음에 물량이 많이 쏟아져 있는 곳이 65K예요. 그럼 이것만 봐도 이게 얼추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추 뭐 물론 아주 똑같은 라인에 있지 않지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찍고 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만 하지만 그 다음 걸로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 걸로 봐서 46에서
살짝 뭐 밑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에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반등하려고 힘을 쓰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또한 마이클 세일러와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지금 추매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래로 봤을 때는 장투로 가기 좋은 신호들이 아닐까. 뭐 당장 내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나 모레.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장투 포트폴리오를 짜고 2년, 4년 뒤까지도 꾸준히 가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편합니다, 진짜. 뭐 찐 반등인가 했는데 또 내려오고, 찐 반등인가 했는데 내려오고, 이러면 진짜 마음이 지쳐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장은 정 떨어져서 나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결국은 성공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손해가 얼마인지 상관없어요. 4, 5년 뒤면 다 갚고도 남는 진짜 시장이니까 포기하지만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 뉴스는요, 제가 2021년을 쭉 돌아보려고 합니다. 좀 준비를 했는데요. Crypto by the Numbers 2021 숫자로 이야기한다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코인 마켓캡에서 알려준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 all time high 저희가 먼저 나옵니다. 딱 all time high everywhere, 그렇죠? groovy everywhere 뭐 거의 그 급이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4년 만에 그 주기로 전고점 돌파인 코인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비트, 이더, 뭐 에이다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물론 안 나온 코인도 있습니다. 우리의 리플 같이. 허나 뭐 도지 코인도 그렇고 너무 많은 코인들이 all time high가 그냥 계속 연달아 찍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변화와도 마찬가지인데, 역대 불장은 4년 주기다를 다시 한번 증명을 해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가격적으로만 펌핑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기관들의 어떤 투자할까 말까 이런 판단, 더 나아가 한 국가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듯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시장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겪으셨다시피 엄청난 변동성이 존재했죠. 올타임하이 찍었는데 그 다음 달에 29.5까지 뭐 거의 5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불구하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무려 2~3배 가량 올라 있습니다. 큼지막한 이슈죠.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죠. 작년 겨울부터 꾸준히 올라 올타임 하이를 갱신했는데 5월에 그 조정 빔과 하락이 있었고 6월에 말하는 다이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해가지고 7월부터 11월에 한 번 더 올타임 하이를 갱신을 했고, 근데 이제 눈여겨볼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이제 4년 전과는 다르게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요. 40%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상자산 이 시장 전체 알트코인들이 같이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가 프로포션을 나눠 갖는 성숙해지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해시태그 제어있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얘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 자리는 지킬 것이라 생각이 되고, 비트코인이 어쨌든 흔들리고 계속 하락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면 절대로 알트코인 혼자서 오를 수 없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처음 이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월에 You can now buy a Tesla with Bitcoin. 이때 정말 난리가 아니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열풍, 비트와 도지코인을 대중들에게 노출한 사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할 절대 무시 못하죠. 왜죠? 테슬라가 올해 엄청 올랐었잖아요. 초에. 그렇죠? 천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말 이야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의 부자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가 You can now buy a Tesla with Bitcoin 이런 순간 비트코인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도지코인도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었고요. 안 그래도 이 게임스탑 사건과 더불어서 나스닥의 열풍이 주식 부자들을 만들어냈고, 그 주식 부자들이 암호화폐 관심으로까지 넘어오면 이때는 뭐 종잡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 오래된 구독자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보고 있던 그런 비전들을 쫓아만 갔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물론 이때 이 사건 때문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죠? 스페이스X에 literally 도지코인을 데리고 올라가겠다 했고, 어떻게 보면 SNL에 나온 거죠, 이게. 그러면서 도지코인이 이때 정말 올타임을 찍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그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금 너무 몰리는 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얘기했다시피 이 날이 도지코인이 1등을 기록하고 올타임을 기록하고 그때부터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5월달입니다. 바로 중국의 크립토 규제가 시작되고 붓다빔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차이나스 비트코인 크랙다운이 되었고 이때 미국과 카자흐스탄, 러시아로 이제 많이 옮겨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2017년 이래 꾸준하게 가상자산 업계에 강한 규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금지에서 나아가 올해는 채굴을 금지했었고 가상자산 업계에 강한 규제를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뭐 CBDC나 이런 것들의 도입 플러스 탄소 배출, 이제 뭐 기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공산당이 인민이 아닌 당의 컨트롤을 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 공산당이 준비가 되고 편안해지면 다시 투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 바꾸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좋은 거는 중국으로 편중되어 있던 채굴자들이 탈중국화가 일어나면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눠 갖기 시작했고요. 추후로는 저는 남미로도 충분히 이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센트럴라이즈가 더 되어 있는 거죠. 중국이 75%였어요. 이게 오히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오히려 좋아해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하게 가져가는 지분도 매우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 6월이죠. 6월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힘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6월, 7월에 바로 플랜 B가 이제 뜨기 시작했고요. 나는 여기서 쭉쭉쭉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얘기가 나오면서 플랜 B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한 6, 7월에 바로 요 마이애미 컨퍼런스가 일어나면서 일론 머스크, 우리 캐시 우드 누나, 잭 도어시까지 나왔고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뭡니까? 바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한 국가가요. 대단한 일이었죠. 각종 유명한 인사들도 나왔고 마이애미 시티가 자기의 어떤 앰비션을 보여줬습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우리는 실리콘밸리처럼 블록체인의 밸리가 되겠다. 매우 정말 엄청난 열정. 이러면서 저는 마이애미 코인에 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요, 선진국들에 비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도 마찬가지고, 뭐 캐나다, 미국에 비해 많은 국민들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가 상당히 열악한데요.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로 편입시키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엘살바도르가 첫 국가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넣음으로써 충분한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이죠. 엘살바도르를 해외에 알렸고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위한 마케팅까지 되었다고 봅니다.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 이거 우리 같이 배웠죠 저번에. 이런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7월부터 그리고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Axie Infinity,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의 흐름으로 넘어간 거라고 보면서 NFT 시장과 게이밍 시장 그리고 DeFi로 넘어가는 중으로 올해는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 업계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이 메타버스, 이제 페이스북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많은 변동이 있고요. 예술뿐만 아니라 게임, 의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NFT가 활용하게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 또한 상승했죠. 런던 하드포크도 뭐 껴 있었지만, 그리고 이더리움의 어떤 단점들이 그럼 부각이 되니까 제2의 이더리움, 제3의 이더리움, 아니면 이더리움 킬러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 같이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에이다, 솔라나, 루나, 마틱, 뭐 폴리곤이 같은 이런 애들이 함께 늘어나 버렸고 NFT 활용한 게임들 엑시 뭐 난리도 아니었죠. 엑시 지금 뭐 샌드박스도 마찬가지고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성공 이루고 있고요. 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어쨌든 코로나19가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집에서 그리고 아이솔레이티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교류하고 싶고 소셜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니드가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코로나19가 없었으면 물론 코인 자체가 성장은 했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게 역할이 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페이스북이 메타 성명을 변경을 했고 시바이누가 날아가는 현상도 일어났죠. 밈코인과 더불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현물이 아니었던 게 조금은 아쉬워요. 이게 만약에 선물과 현물이 동시에 승인됐으면 분명히 1억 갔을 겁니다. 네. 분명히 1억 갔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선물만이 아니라 현물까지 나왔더라면. 그게 못 나왔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11월에 어쨌든 현물은 아니지만 선물 ETF 승인되고 힘을 받으면서 한 번 더 올타임 하이를 찍고 제가 마지막 당부라는 영상을 이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이빔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 좋아할 때 다이빔이 나올 수 있으니 올해 분명히 다이빔 나오면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이 나왔고 중국인에 대한 푸시는 여전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호재성 뉴스가 나왔죠. 과세를 유예해 주겠다라는 말이 나왔고 현재 코인 개코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지만 South Korean government가 P2E죠. 지금 뭐 삼국지 무돌도 마찬가지고 닌자 키우기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제재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실려 있다라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요. NFT와 메타버스 이 게이밍 테마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DAO, DeFi 쪽이 부상하지 않을까. STO는 아직 좀 걸릴 것 같아요. 규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쟁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현물 ETF가 출연을 할 것인가. 그 다음 코로나19 오미크론 상황이죠. 이런 거와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히려 조화와 호재가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또 한 번 처음 코로나가 나온 것처럼 거의 뭐 타격을 좀 심하게 입을까? 이게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 퀀트 대표 어쨌든 비트코인 관심 떨어져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승자. 여러분도 제발 끝까지 남아있길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지금까지 일은 손해든 뭐 피해든 이런 거 다 갚고도 남을 겁니다. 부탁드리고 이런 믿음을 갖고 싶으면 이렇게 저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여전히 10만 달러, 20만 달러가 목표라는 사람들이 많고요.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지만 we will never die. 그쵸? 미국 정부가 대신 금지하지 않는 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버리면 그건 이제 좀 쉽지 않아요. 향후 5에서 10년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된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나올 만한 게 건설적이고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히 암호화폐를 무시해? It's a big mistake, huge mistake라는 거죠. 5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들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고 얼마 안 남았다. 메타버스 테마 토큰 시총 407억 달러 규모고요. 이것들이 요런 애들 게임 테마들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니스왑 탑 1000 이더리움 고래지갑 가장 많이 거래한 토큰입니다. 유니스왑 참고하시고요. OK코인에서 마이애미에 더불어 뉴욕 시티 코인이 서비스 출시 들어옵니다. 스택스 마이애미 뉴욕 코인 관계가 아주 깊죠. 여기에서 이제 어스틴 코인 계속 시티 코인들의 미래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인도 와지르 CEO가요. 현 성장세가 지속될 시 내년 암호화폐 인구가 4억 명 예상.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 그랬죠? 토럴 볼륨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 어떤 볼륨들이 2022년에 암호화폐 규제가 제대로 풀리고 ETF가 나오고 확실해진다면 그러면 기관들이 더 들어올 거고 개인 투자자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다. 내년도 올해와 똑같이 성장하면 지금 1.5억 명이 4억 명으로 증가할 것. 간단하게 2배입니다. 사람 숫자가 2배가 되면 가격도 간단하게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대답이 나오겠죠. 자, 이겁니다. 금요일 60억 달러 이상의 옵션 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 고통지점. 이 고통지점이라니까 그러니까 averag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롱을 잡은 사람과 숏을 잡은 사람의 중간 average가 48K라고 나오는데 주로 이 48K 숫자 앞뒤 1000, 2000 이 정도 차이에서 끝나거든요. 그 다음 말씀드린 다음 옵션은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4, 65, 66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크립토닷컴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혁신 프로그램의 골드 멤버를 획득을 했습니다. 역시 싱가포르 쪽에 이거를 다 할 거라고 봤고요. 이거는 매우 잘한 거죠. 크립토닷컴도 진짜 잘 갈 거예요. 꾸준히. 싱가포르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고요. FTX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 은행하면 우리 100만 달러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와, 이거 진짜 미국 은행에 많이 들어가 준다? FTX와 더불어서 매우 굿뉴스죠. FTX 해내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호재들 터뜨릴 게 너무 많아요. 기다리는 중. 해빙. 시바이누 2022에도 소각 로드맵을 공개하며 쭉쭉쭉 시바이누를 소각하며 나아가겠다.
화이팅이고 유니온 스퀘어 어벤져스의 파트너고요. 암호화폐 어떻다? 초기 인터넷 프로토콜과 동일하다.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못 돌아간다. 인터넷이 생겼는데 이런 건 메가 트렌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요약입니다. 요약 대신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타이마입니다. 2021년 한 해 정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올타임 하이, 다이빔, 그리고 지치는 시간, 이런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영상 제작하고 편집하고 소통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제 생각과 기대에 못 미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간과했던 부분들을 다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점이 있는 사람이고 많기에 제 미숙함으로 여러분들이 좀 상처받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 잘 소통하고 좀 성숙해지는 오타이마이 유튜브와 커뮤니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좀 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 어떤 비트의 이런 가격 시점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참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이어질 수 있고, 또 당분간 갑자기 기적적으로 70, 80, 90, 60K만 가도 기적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보여지는데, 어쨌든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해는 뜬다니까 무조건 뜨죠. 이런 시기에 서로 의지하고 공부도 하고 즐겁게 어떤 추억과 소통하며 점차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깊이 이해하고, 이런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금융적으로도 전세 경제 뉴스와 흐름 같이 소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신은 늘 사람이 감당 가능한 정도의 시련을 허락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하고 힘들면 함께 나누고 마음 잡고 다시 나아갑시다. 훗날 지금 과거 이 시간을 돌아보며 참 2021년 때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한 날이 오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 잘 부탁드리고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지 마세요. 해빙 하시고 돈버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감사합니다.